지금 시각 새벽 2시. 당신은 또다시 눈을 번쩍 뜹니다. 갑자기 5년 전 회식 자리에서 했던 말 실수가 떠오릅니다. 부끄러움이 확 밀려와서 허공에 대고 이불을 걷어찹니다. 우리는 이걸 반성이라고 부르며 다음엔 그러지 말자고 다짐하죠. 하지만 이건 반성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폭력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실수를 하면 잠시 부끄러워하다가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을 비디오처럼 녹화해서 매일 밤 돌려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확대해서 분석하느라 현재의 삶은 멈춰버리죠.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잊어버려. 예민하게 굴지 마. 하지만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잊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뇌가 멈추지 않는 거니까요. 왜 우리는 이미 끝난 일을, 바꿀 수도 없는 과거를 이토록 집요하게 파고드는 걸까요?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회로가 잘못된 방향으로 고착된 현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반추, rumination라고 정의합니다. 원래 반추는 소가 먹은 풀을 개워내서 다시 씹는 소화 과정을 뜻합니다. 인간의 심리에서 반추는 부정적인 감정과 기억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상태를 말하죠. 많은 분들이 반추와 반성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둘은 목적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반성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라는 해결책을 향해 나아갑니다. 반면 반추는 왜 그랬을까? 난 왜 이 모양일까? 라는 질문에 늪으로 빠져듭니다. 반성은 사건을 종결시키지만 반추는 사건을 영원히 현재 진행형으로 만듭니다. 당신의 뇌는 왜 이런 비효율적인 짓을 할까요? 사실 뇌는 나름대로 당신을 도우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자동항법 장치 같은 거죠. 이 DMN은 주로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며 자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우울하거나 불안한 사람들의 DMN이 과도하게 활성화된다는 점입니다. 뇌는 과거의 실수를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합니다. 원시시대에 무리해서 배척당하는 건 곧 죽음이었기에 사회적 실수는 뇌에게 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뇌는 그 실수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파일을 다시 엽니다. 어디서 잘못됐지? 어떻게 고치지? 하지만 5년 전의 말실수는 지금 당장 고칠 수 있는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뇌는 무한 루프에 빠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마치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다는 착각, 즉 거짓된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와 결합된 반추의 함정입니다. 자이가르닉 효과란 완결된 일보다 완결되지 않은 일을 더 잘 기억하는 심리 현상입니다. 당신의 뇌는 과거의 실수를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가도 샤워를 하다가도 불쑥 그 기억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는 무거운 프로그램처럼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뇌는 부정적인 감정에 중독됩니다. 우울한 생각을 할 때마다 뇌 특정 회로가 강화되어 나중에는 우울한 생각이 더 쉽게 떠오르게 되죠. 이것은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불행의 근육을 키우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알아차림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 그 내용에 빠져들지 말고 그 상태 자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뇌가 또 옛날 영상을 틀었구나. 내가 그 기억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기억을 보는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탈중심화 디센터링이라고 부릅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하는 기술이죠. 두 번째 방법은 강제 종료입니다. 반추는 멍하니 있을 때 찾아옵니다. 뇌가 쉴 틈을 주지 마세요. 우울한 생각이 들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이세요. 설거지를 하거나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짧게라도 산책을 하세요. 감각적인 자극을 주면 뇌의 주의가 내면에서 외부로 강제로 돌려집니다. 반추 회로의 전원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물리적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걱정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곱씹는 대신 오후 7시에 20분 동안만 후회하자라고 약속하세요. 낮에 문득 떠오르면 이따 유법시에 생각하자 하고 미뤄두는 겁니다. 막상 유법시가 되면 아까만큼 그 생각이 절실하거나 괴롭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비, 셀프 컴패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남이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위로하지만 자신에게는 가혹한 재판관이 됩니다. 친한 친구가 당신과 똑같은 실수를 했다면 그 친구에게 밤새도록 넌 구제불능이야 라고 말할 건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실수했네. 다음엔 조심하면 돼 라고 말해주겠죠. 그 친구에게 해줄 말을 당신 자신에게도 해주세요.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뻔뻔함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당신의 인생 전체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건 그저 수만 페이지 중 구겨진 한 페이지일 뿐입니다. 그 페이지를 계속 들여다본다고 해서 글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페이지를 넘겨야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물론 오늘 밤 또다시 이불을 걷어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반성이 아니라 뇌의 오류라는 것을요.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감옥의 문은 이미 조금 열려 있습니다. 과거는 흘려보내고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을 돌봐주세요. 당신은 실수보다 더 큰 존재이며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생각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세요. 열쇠는 이미 당신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과거가 아닌 당신 자신과 함께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이제 생각의 스위치를 끄겠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당신의 밤을 지켜줄 작은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후회 속에 갇혀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생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